소진증후군, 마음의 방전을 채우는 연민의 과학, 멈춰버린 뇌를 깨우는 가장 강력한 휴식의 기술입니다. 지구 끝으로 도망치고 싶으신가요? 가족조차 연락할 수 없는 곳, 지구 끝으로 흔적 없이 사라지고 싶은 충동이 있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의지력이 약해서가 아니지요. 뇌의 한계에 달했을 때 나타나는 심리적 회피 반응입니다. 현재로부터 벗어나고 싶다는 감각은 당신의 뇌가 현재에 몰입할 에너지를 모두 소진했음을 알리는 첫 번째 경고입니다. 당신의 방전은 죄가 아니지요. 치열함의 증거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하기 싫은 일도 견뎌낼 수밖에 없지요. 즉, 마음의 방전, 번아웃은 당신이 삶을 대충 살았다는 뜻이 아닌 겁니다. 오히려 당신이 너무 오랫동안 너무 열심히 살아왔다는 가장 확실하고 과학적인 증거입니다. 감정을 누르고 상황을 조정하며 효율적으로 살아남기 위해 뇌는 막대한 에너지를 사용합니다. 이제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자책이 아니라 충전할 수 있는 용기이지요. 소진증후군의 3단계 붕괴 과정이 있다고 합니다. 1단계는 신체 및 인지 저하지요. 잠이 오지 않고 깊은 수면이 불가하며 이전에 쉽게 넘기던 일에도 예민하게 반응하게 되지요. 멀쩡하게 기억해야 할 것들이 생각나지 않나요? 치매가 아니라 뇌의 에너지가 고갈된 건망증인 겁니다. 2단계는 심리적 회피이지요. 모든 것을 다 때려치우고 어디론가 떠나고 싶은 강렬한 충동을 느끼는 단계가 2단계입니다. 가장 위험한 3단계는 행복에 대한 내성이죠. 즉 가장 위험한 단계로 뇌의 쾌락 희루가 마비되어서 예전에 즐거웠던 일들을 해도 더 이상 아무런 즐거움을 느끼지 못하는 단계가 3단계입니다. 왜 3살 아이는 우울증에 걸리지 않을까요? 어른의 시간, 미래 중심으로 보면 어른들은 과거에 대한 후회와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살지요. 하지만 아이의 시간은 현재 중심이기에 후회와 불안이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내일을 준비하고 조정하며 미래를 살아갑니다. 그 대가는 영원한 불안이지요. 어른이 우울한 경험이 없다면 그것은 아마도 치매이거나 조울증일 겁니다. 하지만 3살 아이는 1살 때를 후회하지 않고 5살 때를 미리 걱정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즉 아이들은 오직 100% 현재에만 존재하는 거지요. 우리는 미래를 통제하느라 현재에 머무는 법을 잃어버렸습니다. 조건부 행복이라는 뇌의 착각입니다. 로또에 100억에 당첨됐다고 봅시다. 로또에 100억에 당첨되면 영원히 행복할까요? 1년 후 행복도를 측정해보면 이전과 다르지 않습니다. 즉 뇌는 강력한 자극에도 결국 적응해버리는 것이 특징입니다. 세 번째는 행복을 승진이나 로또 같은 단순화 느낌으로 설정하면 그 느낌이 사라질 때 끝없는 허탈감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뇌는 30세 이후부터는 늙기 시작한다고 하지요. 행복은 찰나의 느낌이 아니라 가치와 의미로 설정되어야 좋습니다. 현대인의 뇌 작동 시스템을 분석해보면 첫째는 흥분이라는 게 있죠. 엑사이트먼트입니다. 흥분의 기능은 쾌감이나 빠른 자극이지요. 상태는 바로 과부하입니다. 끊임없는 도파민을 추구하게 되는 거지요. 두 번째는 불안,
앵사이어티입니다. 기능은 바로 생존 스트레스의 반응이지요. 상태는 만성 켜짐입니다. 스트레스는 본래 생존 도구였으나 현재는 뇌를 태우는 주원이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컴펜션, 연민입니다. 기능은 이완, 느린 자극, 치유이지요. 상태는 바로 작동 중지입니다. 스스로 돌보고 타인과 교감하는 능력이 소진되는 겁니다. 생물학적 치료제는 바로 연민공장을 가동하라는 거지요. 스트레스 관리의 핵심은 단순한 휴식이 아닌 겁니다. 현대인에게 가장 필요한 최신 스트레스 관리 기법은 바로 연민 관리에 있지요. 즉 컴펜션 포커스드 세라피입니다. 화상을 입은 쥐를 치유한 실험이 있었습니다. 방치된 쥐가 있었고 부드러운 솜을 제공받은 쥐가 있었고 동료 쥐와 함께 둔 쥐가 있었을 때 가장 빠른 치유를 보인 것은 바로 동료 쥐와 함께 둔 쥐였다고 합니다. 연민공장을 작동시키는 3대 축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사람이지요. 즉 따뜻한 소통이 도움이 됩니다. 논리적 내용보다 공감이 우선인 겁니다. 완벽한 해결책이 아닌 멋진 반응에서 힐링을 느끼는 겁니다. 즉 타인의 장점을 탐구하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는 자연, 내추럴, 즉 느린 교감이지요. 자연의 속도에 맞추는 겁니다. 하루 10분 사색하며 걷는다거나 계절의 변화를 온몸으로 느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컬처, 문화지요. 초월적 카타르시스입니다. 문화와 연민학이죠. 슬픔을 억누르지 않고 예술을 통해 안전하게 배출하기입니다. 연결되기 위해서 먼저 단절해야 합니다. 현대인은 육체적 허기보다 심리적 허기를 채우기 위해 폭식을 하고 뇌의 에너지가 고갈되어 공감 능력을 상실합니다. 진정한 연민 시스템을 작동시키기 위해서는 일상과 스마트폰으로부터 물리적, 심리적 거리두기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의도적인 단절만이 뇌의 여유 공간을 만들어주기 때문이지요. 나만을 위한 하루 10분 바캉스입니다. 첫째는 호흡이죠. 의식적으로 3번 깊게 호흡하며 그 감각을 느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음미입니다. 스마트폰 없이 조용한 곳에서 온전히 밥맛을 음미하며 먹는 겁니다. 세 번째는 사색입니다. 하루 10분 목적지 없이 사색하며 걷는 거지요. 네 번째는 감성입니다. 주 한 번은 벗과 수다를 떠는 거지요. 또 주 한 번은 슬픈 영화를 보기도 하고요. 주 3편의 시를 읽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다섯 번째는 단절입니다. 스마트폰을 집에 두고 당일치기 기차여행을 떠나보는 겁니다. 걱정은 사고가 난 후에 해도 늦지 않는다고 합니다. 내일 죽어도 그만이라는 여유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인간은 모두 어느 정도 이중적입니다.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삶의 목표를 무조건 높이는 것만이 정답은 아니지요. 목표를 낮출 때 비로소 찾아오는 진짜 행복이 있습니다. 성취가 2위가 되고 나를 살리는 취미가 1위가 되는 삶은 결코 실패한 삶이 아닌 겁니다. 오늘 강의 목표도 단 한 분에게라도 위로가 되었다면 그것으로 완벽한 겁니다. 왜 사는지 아는 사람은 어떤 상황도 견뎌낼 수가 있습니다. 성공한 삶이 아니라 가치 있는 삶으로 삶의 문제가 아니라 적용의 문제이지요. 가장 완벽한 바캉스는 지구 끝 휴양지가 아니라 당신의 네가 쉬고 있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연민의 스위치를 켜시기 바랍니다.